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은 저희가 all in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번 시리즈는 제가 목표가 뚜렷합니다. 이번 시리즈는 뭐 하려는 거냐 하면요, 이달 말에 마지막 주입니다. 8월 마지막 주에 침례식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침례를 주고 싶어요. 그래서 본격 침례 격려 시리즈예요. 그래서 매주 침례를 제가 격려할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아직 침례를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이번이 기회입니다. 이거 위해서 제가 사실 계획만 했어요. 8월쯤에 침례식을 하면 좋겠다. 근데 뭐라 그럴까, 영성의 목회자가 좀 다르거든요. 날이 이렇게 뜨거워질 줄 몰랐어요. 밖에서 할 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저 위에서 할 거였는데 방송국 뒤편에 지금 여러분 컨디션이 침례가 아니더라도 물에 들어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침례식 이번 달 마지막 주에 있을 거고요. 제가 이달 내내 여러분에게 이거 격려할 거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번에 침례식 할 때는요, 그냥 막 예전에 막 이렇게 소소하게 무녕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안 해요. 이번에 할 때는요, 기념 티셔츠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거 티셔츠거든요. all in 여기 써 있잖아요, 그죠? 예, 요거 입고 할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침례 받으시면 티셔츠 이거 한 75만 원 상당의 티셔츠입니다. 한 벌당. 왜냐하면 이거 한정판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물 젖어 나오면 이게 수건 있잖아요. 막 쪼잔하게 수건 이렇게 수건 드릴 거예요. 그것도 호텔용 바스 전용. 그거 제가 이번에 마트 가서 사봤더니 2만 원 상당. 이거 다 막 드립니다. 아시겠죠? 막 받고 싶지 않아요 벌써? 근데 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달 내내 얘기할 거기 때문에. 어제 본격 침례 격려 시리즈고요. all in이라는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이 한 달 내내 같이 볼 이야기는 갈라디아서고요. 첫 번째 오늘 얘기는 1장 11절부터 15절인데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태그 매치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은 사람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들었을 것입니다. 나는 유대교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했을 뿐 아니라 아예 없애버리려고 계획했습니다. Everybody. 그러나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나를 따로 세우셔서 은혜로 나를.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 일인데요. 어느 날 그냥 점심 먹고 있는데 친구 하나가 저한테 같이 밥 먹는 애가 그러는 거예요. 너 오늘 학교 끝나고 뭐 바쁜 일 있냐고. 그래서 별거 없는데 그랬더니 얘가 그러는 거예요. 별일 없으면 자기랑 그 당시에 제가 다니는 미국의 고등학교에 볼링부가 있었어요. 볼링팀. 그래서 볼링팀 트라이아웃을 가자는 거예요. 트라이아웃이 뭐냐 하면 한국말로 뭐라 그래야 되지? 선발평가전. 이러니까 뭐 있어 보이는데 너무 그걸로 합시다. 선발평가전을 가자는 거예요. 요즘 또 올림픽 기간 아니겠습니까? 선발평가전. 그래서 내가 그랬죠. 난 볼링 크게 관심 없다고. 가끔은 치고. 여러분 볼링 혹시 치시는 분 계십니까? 나 볼링 친다면 고기를 좀 끄덕끄덕. 저만 치는 거예요? 오케이, 괜찮아요. 볼링 치시는 분이 있으면 약간 손을 들어볼까요? 이렇게. 어찌됐건 제가 가끔은 치거든요. 그냥 한번 모여서 이렇게 재미로 치잖아요. 난 가끔은 치는데 볼링 팀까지 할 생각은 없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사실 그것까지 할 생각은 없대요. 왜 너 갈라 그러냐? 왜 나한테 가자 그러냐 그랬더니 볼링 팀 이 트라이아웃 선발 평가전을 가면 그 동네의 볼링장에 가서 무료로 볼링을 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짜 볼링 몇 게임 치러 가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 근데 여전히 크게 관심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운동부에 그나마 관심이 있었던 부서는 예를 들면 농구부나 야구부 있잖아요. 거기는요 인기가 많아요, 여자애들한테. 예. 인기가 많아요. 막 하니까 애들이 막 그러지. 이런 볼링부 인기 많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혹시 사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제가 랜덤으로 구글에서 고등학교 볼링부 찾아본 거예요. 볼링부 애들은 딱 이렇게 생겼어요. 좋은 분들일 겁니다. 만나본 적 없는 사람들이고 제가 모르는 학교예요. 근데 그냥 인터넷에 하이스쿨 볼링이라고 쳤더니 몇 개 나왔는데 다 비슷해요. 다 이런 느낌이에요, 애들이. 그래서 이들 중에 하나가 되고 싶진 않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들 중에 하나가 되는 순간 제 고등학교 생활은 끝인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원오브 댐이 되는 거예요.
관심 없다 그랬는데 얘가 막 공짜로 볼링 치러 가자. 나 혼자만 뻘쭘하다. 그래서 알았어. 그러고 가라가서 사실 제 마음에 어떤 염려가 있었냐면 이거 평가전에 트라이아웃에 가서 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 난 얘네들이랑 아까 걔네들이랑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막 갔어요. 딱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갔더니 저렇게 생긴 애들이 가뜩 있더라고요. 잔뜩 있어. 그래서도 그런 거 있어요. 거기 가니까 또 제가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어찌됐건 그래서 이제 이걸 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랐는 게 저렇게 생긴 저 친구들이요 계속 스트라이크를 치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그리고 저는요 평소에 저 에버리지가 한 110, 120 나오거든요. 나쁘지 않아요. 즐길 정도 돼요. 근데 거기 가니까 다 막 스트라이크를 막 치니까 제가 막 쪼밋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막 계속 또랑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첫 번째 게임이 끝났을 때 얘네들은 다 200 초반에서 100대 후반이 나왔어요. 한 180에서 220 막 거의 왔다 갔다. 근데 제 점수는 55점이 나왔어요. 근데 사실 보세요. 제가 이거 처음에 갈 때 뭐하러 간 거예요? 재미로 갔잖아요. 가볍게. 근데 그 점수가 나오고 나니까 제가 너무 수치스러워요. 그래서 너무 창피한 거예요. 모두가 나만 쳐도 이게 실감이 안 돼. 다 200대 막 그런데 나만 53점 그러면요. 진짜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막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어요. 또 쳤거든요. 그때부터는 제가 진짜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서 쳤어요. 그랬더니 45점이 나왔어요. 쟤네들은 계속 막 더 짜증 나는 건 뭔지 아세요? 저보고 가볍게 같이 가자는 그 친구 있잖아요. 걔 195점 나왔어요. 아주 나쁜 놈이에요. 그러더니 쟤는 느꼈어요. 걔도 점점 볼링 이렇게 치면서 저랑 거리를 두더라고요. 저랑 같이 간 녀석인데. 생각해보세요. 처음 갈 땐 재미로 갔잖아요. 근데 그거 하다 보니까 나만 이렇게 뒤처지고 막 그러니까 그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얘네의 시선이 느껴지고 내가 뭐라도 해내야 될 거고 더 열심히. 근데 결과 또 안 나오니까 더 화가 나고 더 창피하고. 근데 이게 그냥 고등학생들 트라이아웃의 볼링의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도 되게 열심히 살잖아요. 아마 지난 일주일도 열심히 뭔가를 하다가 오셨을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열심히 사십니까? 우리가 이제 제목이 All In인데 모든 걸 뭔가를 막 살을 갈아넣고 뭘 넣어서 열심히 하셨을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면요. 사람들의 시선이에요. 그게 아예 모르는 사람들의 시선도 있겠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시선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그 사람들에게 뭐랄까 누가 되고 싶지 않고 뭐 눈에 어긋나지 싶지 않고 기대에 부응하고 싶고 그렇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고요.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려운 이유는 제가 볼링팀에서 그랬던 것처럼 내가 너무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눈에. 그러니까 그때부터 너무 힘든 거죠. 아마 여러분의 삶에 그것을 반복하면서 사셨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은 이야기도 약간 그런 비슷한 이야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되게 열심히 살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때려 죽이면서 살았거든요. 잡아다 막 감옥 넣고. 왜 이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살았을까? 근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신의 나이와 비슷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유대교를 믿는 그에서 자기가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신경주의를 이렇게 보니까 열심히 자기가 더 잘하고 싶었던 거죠. 사람들의 시선이에요. 우리 삶도 거기서 되게 벗어나지 않아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 이렇게 문장이라고 있는데 잭 웰치라는 사람이 한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을 했어요. 파이트 클럽이라는 영화에도 나온 오래된 영화에 나온 건데 걱정 마세요. 해석해 드릴 테니까 긴장하지 마요. We buy things we don't have, we don't need with the money that we don't have to impress people we don't like.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필요하지도 않은 것을 갖지 않은 돈으로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들을 감동시키려고 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뭔가를 막 사고 뭔가 이렇게 채우잖아요 삶에. 근데 그 채우는 것들은 굳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왜 그걸 근데 여러분의 삶에 채웁니까? 그게 물건이든 뭐가 되든 왜 채웁니까? 그걸 또 채울 때는 갖지도 않은 돈으로 그걸 채우는 거예요. 왜요?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들을 막 감동시키기 위해. 이게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최근에 제가 이제 우리 교회는 가까운 교회는 그나마 우리 교회 몇 개 있는 거 아시죠? 그 중에 되게 좀 젊은 교회거든요. 근데 뿌듯해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저희 교회 다른 교회들은 약간 뭐랄까 연식이 되신 분들이 계세요. 그 보면은 퇴직하는 분들이 요즘 많이 늘고 계셨는데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아내 집사님 분들에게 얘기를 많이 들어요. 뭐냐 하면 이 인간이 이제 집에 하루 종일 있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에는 몰랐는데
퇴직하고 나서 집에 같이 오래 있다 보니까 이제 알았대요. 이 인간이 굉장히 못생겼다는 것을. 맨날 가까이서 오래 보니까 이 인간이 수십 년 전에 결혼했던 그때 상태랑 많이 달라졌구나. 그때도 그렇게 외모가 상태가 좋아서 결혼을 한 거 아니었지만 지금은 현저히 못생겨졌다. 그런 얘기를 하시고, 근데 이 인간이 그냥 못생기기만 한 게 아니라 밥도 다 챙겨 먹는다는 거예요. 하루 세 끼를 집에서. 그리고 막 그런 거 아니라 또 가까이 있으면 냄새도 나고 막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뭐 결혼하신 분들 많이 계시지만 막 엄청 좋지는 않잖아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가정이 있고 하니까.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 키우면요, 제가 솔직히 저희 애들이 이거 볼지 모르겠는데 애들은 잠깐 이뻐요. 그 다음부터 얘네가요, 한 중학교 좀 지나가기 시작하면요 급격히 못생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막 못생겨지기 시작하고 얘네가 또 집에 가면은 얘네들이 어릴 때는 우리 지금 꼬맹이들도 많이 있잖아요. 애기들 막 너무 이쁘잖아요, 그죠? 얘네가 중학교 한 중2라고 저는 보는데 그때부터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집에서 맨날 이러고 있어요. 진짜 이러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다가 뭐라도 재미난 얘기들 하면 얘네가 이렇게 웃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럼 말도 더럽게 안 듣고 막 그러고 이러잖아요. 보면 열심히 내가 누군가의 시선을 위해서 살고 또 가족의 기대를 위해서 하게 돼요. 내가 좋은 엄마가 되고 좋은 아빠가 되고 뭐가 그래. 주위에 사람들 있어요. 근데 사실 그 사람들 엄청 좋지도 않아요. 만족스럽지도 않아요. 근데 그 사람들 열심히 신경 쓰면서 살아요.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몰입을 하게 됩니다. 별거 아닌데 그것에 진짜 모든 것을 이거여야 해라면서 그렇게 살아요. 제가 최근에 재미난 걸 하나 봤는데, 혹시 여러분 팩맨이라는 비디오 게임을 아십니까? 팩맨. 아는 분들 이렇게 생긴 애가 이러면서 막 점을 이렇게 막 아케이드 게임인데요. 어떤 분이 이 팩맨을 퍼펙트한 스코어를 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에 대한 영상인데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보여주시겠어요? I'm Billy Mitchell, video game player of the century. I did the world's first perfect score on Pac-Man, 3,333,360. Ooh, it's exhausting to just say it. Start off. You can't miss a dot, a prize, a blue man. You can't die once. You can't lose focus. You got to stay with it all the way there, 4 to 5 hours. You have to take a corner down to 1/60th of a second in order to create perfect timing. And keep your eye right here, right here. You have to do that over 29,000 times without making any mistakes and dying. You play 255 boards. On 256, there's enough memory left in the game for the left half of the board and not the right half. The right half is filled with computer garble, anything and everything that is not Pac-Man, different walls, different dots. That's what a perfect score is. The moment that score went up there, I thought, wow, I achieved perfection. You get to the end, there's nothing to do but die. There was nothing saying congratulations. There was nothing saying the end, game over. Nothing. The designer of Pac-Man, not only did he never think anyone would get to the end, he didn't know where the end was. He didn't know at what point the game would run out of memory. Everything to him is completely baffling. They never saw the split screen until I sent it to them. Masaya Nakamoto, who's the godfather of video games, he crowned me Video Game Player of the Century for that and all the previous achievements. It doesn't get any higher than that. 근데 그 찰나의 순간에 그걸 비껴나가는 기술을 이분이 마스터한 거예요. 그거를 수백 번을 해야 그 완벽의 순간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흥미로운 건 그 완벽의 순간을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기술을 습득하고 그거를 만들어 갔는데 화면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까지 다 마스터했어요. 그때 뭐라 그래요? 남은 게 그냥 죽어야 된대요. 더 이상 없어요. 더 대단한 건 이 사람이 그래서 이 결과를 이걸 게임을 만든 사람한테 보내줬더니 뭐라 그럽니까? 여기까지 올 사람이 없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깨지는 화면을 보여주니까 이런 거 나오는 것도 몰랐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최후의 순간까지 가면 죽는 것밖에 없고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축하한다는 말조차 없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제가 느꼈어요. 이게 삶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뭔가 주위의 사람을 Billy Mitchell, video game. 뭐 인정받고 싶고 뭐 해서 뭔가 열심히 해요. 좋은 엄마가 되고 싶고 좋은 아빠가 되고 싶고 좋은 뭐 여러분의 커리어 뭐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몰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돼야 해. 그래서 그거를요 완벽에 온전함에 이르고 싶어요. 온전한 엄마, 온전한 아빠, 온전한 사업가, 온전한 직장인 그거 가고 싶어요.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거는 완벽하다. 근데 그거는 없어요. 그래서 이룬다 하더라도 허무함밖에 남지 않고 이룬다 하더라도 우월감밖에 남지 않고 이루지 못하면은 불안밖에 없는 열등감밖에 남지 않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우리는 이거 제가 모르는 얘기 해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살까요? 왜 이렇게 몰입하실까요? 왜 이렇게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실까요? 왜냐하면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불안해요. 저와 여러분은 불안해요. 혹시 여러분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보신 분 계세요? 저도 첫 번째 것도 봤고 세 번째 것도 이제 극장 가서 봤는데 좀 깜짝 놀란 게 저희 애들이 그걸 보고 울더라고요. 거기 약간 청소년 아이가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근데 거기에 가장 새롭게 등장하는 이거 스포일러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보실 계획이 있으세요? 사실 별로 취미생활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 볼링도 안 치고 그죠? 그냥 스포 할게요. 네? 거기에 새로운 감정이 추가되는데 그게 불안함이에요. anxiety. 그러니까 얘가 뭘 하기 시작하냐면 불안하니까 수만 가지 것들을 계획하고 막 하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주위 사람들을 의식하고 열심히 무언가에 몰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인 것 같은 거죠. 제가 최근에 재미난 영상을 하나 또 봤는데 오토라고 불리는 사나이란 혹시 영화 보셨어요? 이게 사실은 소설이에요. 근데 그 소설을 지은 그 작가의 영상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작가들이 모이는 어느 워크숍에 가서 이렇게 4분짜리 강연을 했는데 너무 인상적이어서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가져와 봤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Joining us all the way from Sweden, international bestseller Fredrik Backman. Joining us all the way from Sweden, international bestseller. Good evening. My name is Fredrik Backman. I'm here tonight because my agent said that this would be good for my career. My name is Fredrik Backman. I'm here tonight because my agent said that this would be good for my career. It will be fun, she said. She said I need to learn how to speak in front of people. So I told her that I write. It will be fun, she said. So I told her that I write books. I spend 8 hours every day locked inside a room with people I have made up. If I was comfortable talking to real people, I would have a real job. But my agent said, just go up there and talk about the life of a writer. And I said, all right. Being a writer is the best way I know how to get paid for being insane. Don't applaud. I only have 4 minutes. Stop. I only have 4 minutes. My brain and I, we are not friends. My brain and I, we are classmates doing a group assignment called Life, and it's not going great. So my agent, upon hearing this, said, which is American, for I could have been a lawyer. And then she said, maybe you can talk about how you suffer from creative anxiety, Fredrik. And I said, I don't suffer from creative anxiety. And my agent said, well, everyone around you suffer. So I explained that I don't have creative anxiety. I just have, this is just normal death anxiety. And sometimes I have panic anxiety if I'm in a hurry and I need to have a lot of anxiety all at once. But I don't have creative anxiety. I never get writer's block. And the secret is easy. It's procrastination. I don't want to brag, but I'm very good at procrastination. I'm going to have a writer's block. I just haven't gotten around to it yet. I am so good at procrastination that the only reason that I am here tonight is because I'm supposed to be finishing a book right now.
But my anxiety is not creative, my anxiety is Scandinavian because I am from Sweden. And now in America, Sweden is often confused with Switzerland, but we are very different. In Switzerland, they have chocolate and watches. In Sweden, we have IKEA and depression. Swedish depression is just like American depression, but it's cheaper and you have to assemble it yourself. And some parts may be missing, so if someone in here is depressed tonight and don't know why, then you might be Scandinavian. Of course, some of you will think that because I am Scandinavian, I must write crime novels, but I find murder to be too much work. So instead, I write novels about characters who could murder someone, but they haven't gotten around to it yet. Now, I wrote this speech on the airplane from Sweden to America, which was great because of the time difference. Americans call that jet lag, I call it a procrastinator's dream. Because Sweden is 6 hours ahead of New York, so I left home Sunday evening, and when I arrived here, it was still Sunday evening. The customs official asked me where I was traveling from, and I answered, the future. So, if you hear a strange sound now, it's too late now, Ariel. That's my agent regretting her career choices. But it's too late now, Ariel. So, in conclusion, I am here tonight with all of my anxiety, because I know that in this room there might be someone who is dreaming about writing a book, dreaming of becoming an author. So I'm here to tell you that I am obviously an idiot. I have no idea what I'm doing, but I became an author anyway. So you can too. And I hope that one day I will be able to tell my agent that the reason that my next book is not finished yet is because I was busy reading yours. Thank you very much. 재밌죠? 네, 짧아서 좋고. 우리 박선생 따님 작가 되고 싶다 그러지 않았나? 어찌됐건 간에. 근데 이 사람 진짜 유명한 작가거든요. 베스트셀러예요. 그렇죠? 베스트셀러고 엄청 좋은 작품들을 만들었는데 이 마음속에 여전히 뭐가 있어요? 불안함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든지 간에 얼마나 모자라든지 간에 불안함은 끝이 없어요. 불안함과 계속 싸워요. 왜 불안합니까? 누군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만족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가까운 누가 될 수도 있고 그거 하려고 열심히 해요. 그래서 뭘 합니까? 몰입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의 전부인 것 같아요. 바울도 그래서 열심히 살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 죽였어요. 몰입했거든요. 불안했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계속 살고 있는데 그럼 계속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아니요. 성경에서는 다른 답을 주고 있습니다. 불안함에 둘러싸여서 주위 사람들을 어떻게든 만족시키면서 나의 삶의 온전함을 이루게 하려고 아둥바둥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열심히 그렇게 유대교의 그 전통을 지키려고 막 예수님을 잡아 죽이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이룬 거 하나도 없는 그 전부터 뭘로 불렀냐고 얘기를 하냐면요. 은혜로 불렀다고 이야기를 해요.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건 뭘 이루어가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불안해서 뭔가 몰입하면서 살고 그거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리고 되면 좋겠죠. 근데 저희가 임상 실험을 많이 해봤는데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안 되더라고요. 대신에 저와 여러분이 신앙으로 모이는 이유는 그것이 이루어지고 안 지고를 넘어서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다는 걸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요즘에 파리 올림픽이 한참입니다. 여러분 보고 계세요? 저는 안 보고 있어요. 볼 수 있는 시간대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올림픽이 있는데 올림픽 중에 이제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종목이 있어요. 그 뭔지 아십니까 혹시? 마라톤이에요. 마라톤. 그래서 그 제가 최근에 이 마라톤에 관련된 올림픽 마라톤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 그 오사카라는 데를 가면 혹시 오사카 가보신 분 계세요? 몇 분 계시네요? 저는 안 가봤는데 거기 가면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 하나 있어요. 벽화같이. 이 그림이죠. 이건 보신 적 있으시죠? 오사카 안 가보셨더라도. 이게 누군지 혹시 아세요? 모르죠. 이분이 누구냐 하면요. 가나구리 시조라는 분이십니다. 마라토너예요. 그래서 이분이 실제로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 가나구리 시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가진 분이시거든요. 들어보세요.
가나구리 시조는 일본의 전 마라톤 선수입니다. 그는 1911년 11일 스톡홀름, 스웨덴이죠. 올림픽 마라톤 예선전에 2시간 32분 45초로 마라톤을 완주하여 세계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예선전에서 세계 기록을 세웠다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그를 마라톤의 아버지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역사상 가장 긴 마라톤 완주 기록도 있습니다. 그 기록이 무려 54년 246일 5시간 32분 20초 3인데요. 이 정도면 마라톤 경험이 없는 저와 여러분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기록입니다. 세계 최고의 마라토너 중 한 명이었던 그에게 어떻게 이런 기록이 있는 것일까요? 1912년 112년 전입니다. 스톡홀름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 참가하기 위해 그는 먼 길을 떠납니다. 처음엔 배를 타고 나중에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이용해야 했습니다. 일본에서 스톡홀름까지 18일이 소요됐고 경기 전 회복을 위해 5일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상 폭염으로 인해 스웨덴에 어울리지 않게 기온이 25도까지 치솟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제 요즘 비웃겠죠. 25도가 폭염이라고? 35도는 돼야 사람이 살만하지 않겠습니까? 대회 참가의 절반이 완주를 포기했고 한 선수는 다음날 사망하기까지 합니다. 가나구리 시조는 이미 스톡홀름에 오는 여정만으로도 충분히 지친 상태. 거기에 생전 처음 겪는 백야 현상과 입에 맞지 않는 스웨덴 음식으로 고생을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대부분 스웨덴 얘기입니다. 아까 스웨덴 잠깐 나왔죠? 좋은 설교는 이렇게 이런 걸 다 유지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일본 대표팀의 감독은 스톡홀름에 머무는 동안 결핵을 앓는 바람에 가나구리 시조는 적절히 훈련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제 마라톤이 시작됐어요. 가나구리 시조는 경기 중반에 막 이제 마라톤을 뛰다가 한 집에 들러 물을 한 잔 부탁합니다. 스웨덴 가정은 그를 잘 보살폈고 가나구리 시조는 지친 나머지 잠들어 버립니다. 물 한 잔 얻어먹고 그 집에서 잠든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뜬 그는 자신의 패배를 깨닫고 크게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 그는 조용히 일본으로 귀국했고 자신의 부끄러운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마라톤에 더욱 정진합니다. 문제는 그가 너무나 조용히 귀국하는 바람에 경기 관계자에게도 귀국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 그는 마라톤을 완주하지 못한 채 실종 상태로 남습니다. 그리고 50여 년이 넘는 세월이 지나 사람들은 그가 일본에서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1967년 스웨덴의 관계자들은 그에게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도록 다시 초대합니다. 그래서 76세의 가나구리 시조는 어머나 이 마이크를 완주하지 못했어. 76세의 가나구리 시조는 76세 가나구리 시조는 끝내지 못했던 그날의 마라톤을 완주했고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스웨덴에 가서 그날의 마라톤 완주했고 스웨덴 언론은 그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그의 공식 기록은 54년 246일 5시간 32분 20초 3 세상에서 가장 긴 마라톤 기록이었습니다. 장내 아나운서는 이것도 낭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얘기했다. 이것으로 1912년 스톡홀름 올림픽의 모든 경기가 끝납니다. 낭만적이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나구리 시조는 긴 여행이었다. 이동안 나는 결혼했고 6명의 자녀와 10명의 손주를 낳았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흥미로웠던 지점 중에 하나가 이분이 마라톤을 완주하지 못했다는 게 어땠다고 말합니까? 부끄러웠다고 얘기해요. 온전함에 이루지 못했던 게 부끄러웠던 거예요. 그런데 이 협회에서 이 사람을 다시 불러서 완주케 해주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가려준 거죠. 저는 이걸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온전함에 이르려고 무진장 애를 쓸 거예요. 그렇게 이루지 못해서 괴롭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내 사업에서 내 직장에서 내가 아빠로서 엄마로서 자녀로서 온전함에 이르려고 열심히 해요. 몰입해요. 근데 그러지 못해서 부끄러워요. 그런 저와 여러분을 은혜로 부르신다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너를 온전케 했다고 하신다는 거죠. 저에게 가끔 전화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써니 목사님 저 오늘 죽고 싶어요 클럽이 있어요. 멤버가 한 6분 정도 되거든요.
이분들이 정기적으로 저에게 전화를 주세요. 어떤 분은 1년에 한 번 전화 주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올림픽 정신으로 4년에 한 번 전화 주시는 분도 계세요. 어떤 분은 일주일에 한 번 하신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더 자주 저한테 전화하셔서 써니 목사님, 저 오늘 죽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서로는 몰라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명명했어요. 써니 목사님, 저 오늘 죽고 싶어요 클럽.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이제 전화를 주셔가지고 이건 진짜 나는 오늘은 죽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쭉 이야기를 저는 이제 주로 들어요. 그냥 들어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저는 늘 같은 말씀을 드려요. 주로 이제 어떤 말씀이시냐면 뭔가가 너무 이거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하시다 뭐 이런 얘기 쭉 하세요. 이게 안 되면 내 삶은 가치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그럼 저는 그렇게 다 듣고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런데요, 지금까지 되돌아보시면 우리 선생님의 의지와 목표와 계획으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잖아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자 되어주신 거, 주권자 되심으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오늘 하루만 살아주세요. 몰입하고 계신 거 잠깐 덜 몰입하시고, 오늘 선생님의 삶에 하나님이 주권자 되신다는 것을 오늘만 누려주세요. 왜냐하면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 선생님의 삶은 그걸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요. 아까 노래 막 불렀잖아요.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여호와 이레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호와가, 저는 이런 성경적 지식이 없는 가까운 교회를 사랑합니다. 좀 불안하거든요, 늘.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 알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함이 있어서 이런 데 몰입해요. 여러분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너무 좋아요. 여러분은 늘 성경의 얘기를 하면 정말 백지장까지 맑은 것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여호와 이레가요, 어디 나온 얘기냐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100살에 가까웠을 때 아들을 얻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걔를 바치라 그래요. 그래 거기 갔을 때 그는 바치려고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바치지 마 하고서는 따로 준비한 뭐가 있어. 그러면서 여호와 이레 5글자를 붙여주는 거예요. 제가 그 스토리를 정말 많이 좋아하는데 여호와 이레 거기서 나온 얘기거든요. 그래서 전 웃긴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대부분 그 아브라함이 해요. 아들 설득해, 말 준비해, 나귀를 준비해, 산 자기가 올라가, 이거 다 아브라함이 다 하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이거 사실 내가 준비해 놓은 게 따로 있다 그러면서 여호와 이레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사실 하나뿐인 아들을 100살에 얻었는데 그걸 바치라고 하면 그거 여호와 이레 아니에요. 여호와 왜 이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와 왜 이래? 이 양반 또 왜 이래? 우리 삶이 그래요. 여호와 왜 이래? 이런 순간들이 훨씬 많아요. 몰입하고 있는 이것이 어떻게든 돼서 내가 온전함에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여호와 왜 이래? 근데 은혜를 누리는 건 거기서부터 출발이거든요. 되돌아보니 내가 한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래 가신다. 그걸 믿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나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죽기까지 너를 이렇게 사랑했어. 온전케 하는 것을 마다치 않았어. 저는 이달에 여러분에게 침례를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요. 제가 요즘 물이 올랐어요. 폼이 미쳤어요. 지난달에 제가요, 논산훈련소에 가서요, 2,000명을 침례를, 물론 그거를 하는 120명 중에 한 명이었지만 물이 올라. 제가 요즘 해보니까 감이 되게 좋아요. 그 생각 있으시면 때가 왔어요. 근데 종교적 예식으로 하라는 거 아니에요. 왜 제가 여러분에게 침례를 드리고 싶냐 하면 물속에 풍덩 들어가면서 다시 나오면서 다시 실감하는 거거든요. 내 삶에 온전케 되면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구나. 내 삶은 오롯이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였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고 누리는 과정이거든요. 완전 침례 드리고 싶어요. 자, 이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없어요? 오케이. 저한테 알려주세요. 침례 받고 싶으시면. 티셔츠 준비해놨어요. 하나 알려드릴게요. 미리 얘기해 주셔야 사이즈에 맞게 주문합니다. 늦게 얘기해 주시면 그냥 막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 생각에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몰입하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뭘 몰입하고 있습니까, 요즘에? 이것만 있으면 내 삶이 온전케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막 몰입하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이게 뭐 자녀가 되고 커리어가 되고 뭐가 있어요.